심사 결과 안타깝게도 대출 승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모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은행 창구를 지킨 한 남자. 실적은 바다, 승진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직하던 날, 회사 앞에 검은색 고급 차량 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20년 전 그에게 대출을 거절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명함 한 장. 이제 제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한 푼도 남기지 못했지만 가장 큰 것을 남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로비는 늘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번호표 뽑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손목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 김영수는 3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창구는 로비 왼쪽 끝, 창문과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의 책상 위 달력이 환하게 빛났고 오후가 되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을 덮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고 책상 위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구 앞에 앉아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창구는 다른 곳과 조금 달랐습니다. 손님이 앉으면 그는 서류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 3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통장 정리를 하러 왔다가 손주 이야기를 10분 넘게 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요. 참 대견하시겠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떤 청년은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는 그 청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는 가능할 겁니다. 조금만 더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뒷모습에는 패배감 대신 다시 일어설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수의 창구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옆 창구에서는 5명을 처리할 때 그는 3명을 처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구 앞엔 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김 과장님 창구로 가려고요. 번호를 받은 손님이 안내 직원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할 텐데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의 창구에 앉으면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들린다는 느낌,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영수는 천천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였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보험료였습니다. 손님, 이건 손님께서 지난달에 신청하신 자동이체입니다. 남성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영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천천히, 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꼼꼼히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은 서류를 보고 나서야 기억해냈습니다. 아, 맞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잊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는 사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은행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고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빨라졌고 세상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속도로, 같은 온기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 그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 언제 일 끝내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 말을 듣는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하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은행 창구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마음과 마음이 닿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하루가 끝나가는 은행 로비에 따뜻한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바지에는 톱밥과 흙이 묻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 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뽑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슬쩍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청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7번 창구로 가세요. 청년은 천천히 일어나 영수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그의 손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거칠게 트인 손등, 굳은 살로 두꺼워진 손가락, 붉게 갈라진 손톱 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저 대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듬성듬성했습니다. 10만 원 입금, 8만 원 출금, 5만 원 입금, 4만 원 출금, 그리고 현재 잔고 3만 2천 원. 영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대출은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 목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장비를 좀 사야 해서요. 중고라도 괜찮은데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 나이는 28, 직업은 일용직 목수, 신용등급은 하위권, 담보 없음, 보증인 없음. 영수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는 것을,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수는 심사 신청을 넣었습니다. 태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은행 안은 에어컨 바람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라앉는 소리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대출 불가. 붉은 글씨였습니다. 영수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영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통장을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손님,
태수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영수는 태수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등, 칼자국처럼 보이는 흉터, 손가락 사이사이 박힌 나무 가시. 손님, 목수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5년 정도요. 매일 일하십니까? 네, 주말 빼고는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태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5시요. 현장이 멀어서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 태수가 영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잔고가 적다고 해서 사람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건 돈을 벌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손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태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영수는 태수의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님, 꼭 기억하세요. 은행이 안 된다고 해서 손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은행 창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때는 상황이 나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이상하게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잔고가 적다고 사람이 작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수는 태수가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하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는 그 뒷모습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는 웃으며 돌아올 수 있기를.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은행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조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점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이번 달 목표입니다. 적금 가입 100건, 펀드 판매 50건, 신용카드 발급 70건. 숫자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목표 달성 못하신 분들은 개인 면담 있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영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마우스 위에 얹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속삭였습니다. 김 과장님, 이번 달은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낮으시잖아요. 영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이 창구에 앉으면 그는 여전히 눈을 먼저 마주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영수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적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통장만요. 다른 직원이었다면 설득했을 겁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실적표에는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이름은 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과장님,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한테 상품 권유 좀 하세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펀드 상품 좀 알아보려고요. 영수는 여러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급하게 쓸 돈은 아니시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결혼 자금이에요. 그럼 안정적인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영수는 가장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권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이익이 적은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가장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여성은 고맙다며 나갔습니다. 영수의 실적표에는 작은 숫자 하나만 추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은 더 빨라졌습니다. 점심시간도 짧아졌습니다. 휴식도 줄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적 현황판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누가 몇 건 팔았는지, 누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영수의 이름은 늘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승진했습니다. 후배들이 팀장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실적이 안 나와도요? 응. 숫자를 채우는 건 내 일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게 내 일이지.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행은 계속 변했습니다. 디지털 창구가 생겼습니다. 무인 기기가 늘었습니다.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구조조정 실시, 희망 퇴직, 공고가 붙었습니다.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명단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퇴직일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영수는 평소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맞았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날씨는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볼펜 몇 자루, 말라버린 포스트잇, 구겨진 달력 한 장, 30년의 흔적은 작은 종이 상자에 다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영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그는 상자를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는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저녁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틈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든 상자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아주 천천히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먹을래요? 아직은 괜찮아.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셔요. 영수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여다가 멈췄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습관이라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지금쯤 은행에서는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줄을 서고 컴퓨터 켜지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흐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산책 어땠어요? 좋았어. 하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나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영수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 택배 기사가 짐을 나르는 모습,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퇴직할 때 가져온 상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볼펜 몇 자루, 명함 몇 장, 퇴색한 사진 한 장, 은행 창구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도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 청년의 고개 숙이는 모습, 아이를 안고 온 엄마의 안도하는 표정, 수많은 얼굴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영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안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괜찮아. 좀 이따 먹을게. 아내는 문을 닫았습니다. 영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산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얹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손,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했던 손, 통장을 건네주고 서류를 정리하던 손. 이제 그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대했어. 그게 내 일이었어. 그런데 이제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영수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은 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SUV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지? 차 문들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맞춤 정장이 몸에 딱 맞았습니다. 구두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남자는 영수의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영수는 그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남자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내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김영수 선생님 댁 맞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선생님 뵐 수 있을까요?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수를 돌아봤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당신은? 남자는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영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작업복을 입고 찾아왔던 그 청년, 잔고 3만 원이었던 그 목수, 김태수였습니다. 태수 씨.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수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때 해주신 말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잔고가 적다고 해서 사람이 작아지는 게 아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사람은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수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수에게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그룹 대표이사 김태수. 영수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빨리 먹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목수일에서 시작해서 인테리어로, 건축으로 일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800명입니다. 영수는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수천억입니다. 건물도 몇 채 있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숫자가 아닙니다. 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대로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적 압박은 없습니다. 아프면 쉬라고 합니다. 힘들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영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수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선생님?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태수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저희 회사에서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태수가 말을 막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알겠어. 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한테 아직 할 일이 있나 봐. 무슨 일인데요? 사람을 만나는 일.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가슴 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하지만 아직 따뜻한 손, 아직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는 손.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영수는 태수그룹 본사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태수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영수를 안내한 곳은 최상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어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대신 편안한 소파 2개와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릴 수 있는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공간입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시면 됩니다. 영수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지?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30년 동안 하셨던 일, 그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내 듣고, 보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영수의 직함은 윤리인문 상담 고문이었습니다. 실적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차를 내리고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방문객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젊은 팀장이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수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영수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표 달성, 실적 향상, 매출 증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팀장은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숫자가 무섭습니다. 숫자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팀원들한테 압박을 주고 야근을 시키고 쉬는 날도 연락하고. 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팀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팀장님은 사람을 안 봐요라고 하더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결과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과정입니다.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과정을 소중히 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결과만 쫓으면 과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도 무너집니다. 팀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일도 건강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숫자도 따라옵니다. 영수는 팀장의 눈을 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멈추세요. 그리고 옆을 보세요. 당신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나간 후 영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 수많은 차,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너무 빨리 가고 있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에 2~3명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원은 이직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대리는 상사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장은 가족과의 시간 부족을 고백했습니다. 영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필요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을 나갈 때, 들어올 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진 어깨, 조금 더 펴진 허리, 조금 더 밝아진 눈빛. 어느 날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직원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숨, 마음의 쉼터. 영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야.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계신 후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선생님,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상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도시의 불빛들이 눈을 맞으며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찻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 은행 창구에 앉아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시간, 빠르지 않았고, 화려하지 않았고, 성공적이지도 않았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결국 지금 이 자리로 자신을 데려왔습니다.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은행에서 모은 건 돈이 아니었어. 창밖에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자산이었지. 그 자산은 통장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 환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승진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남아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찻잔 속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게, 끝없이. 영수는 그 눈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들도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